여러분, 나는 나일까? 나는 나로 사는 걸까? 하는 이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사세요? 나답게? 이 락강이라는 철학자가 아이가 태어나고 움직이지 못할 때 나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울 앞으로 기어온다는 건데 저게 날까? 그랬을 때 저쪽에서 아이고 우리 집 장손 왜 여기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장손이고 남자고 장손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지. 이게 상징이거든요. 장손이라는 상징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라 상징계에서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 상징은 그 사회의 상식인 건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상징에 따라 살 때 정상적인 삶을 산다, 이런 건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리고 이념 대립이 아주 심각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군사독재 정권이라든가 이렇게 권위주의 정권일 때 우리는 내 목소리를 못 내고 그 사회가 상징이라고 얘기한 것 속에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나는 나를 상실한 건 거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나를 찾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상실 속에 살고 있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랬었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이념이거든요. 이념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념의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나를 선언하지 못한다. 나를 선언하는 순간 낙인감이 찍히거나 불온 시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소개하려는 책은 놀랍게도 나는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이제 선언한 책이 나왔거든요. 이 책이거든요.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뭐, 이 양반이 장기수이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무슨 뭐, 이렇게 투쟁의 현장에 있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선언하고 이와 관련된 책을 계속 써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자기를 사회주의자로 선언하고 사회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사실은 명문대를 나왔고 그리고 석사까지 마친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대학 때 읽은 자본론이라는 책의 여운, 그리고 자본론이 던져준 하나였던 그 아기먼트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드디어 나는 전업작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시민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진보적인 사상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 양반에게 진보적인 사상은 뭐죠? 사회주의, 사회주의거든요. 우리가 사회주의를 선언한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사회주의라는 선언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 사회에 상당히 불화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난 굉장히 위험을 감수할 거야.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작가가 얘기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및 재분배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 정책이다. 원래 복지 재분배는 자본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개념이다. 공교육 시스템 역시 자본주의가 아니다. 교육의 완전한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지려면 국공립학교를 폐지하고 모두 사립학교로 전환해 국가가 학교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없애고 무상급식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도 없애야 한다. 그런 건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건 엄밀히 말해 전부 사회주의 정책이다. 어떠세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가 아닌 것, 소극적인 정의로 한다면, 그럼 자본주의가 아닌 것들 중에 국가가 공공의 정책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부 다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 개념이 넓죠.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주의 정책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 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양반이 이런 사회주의를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를 하거든요. 왜 고군분투를 하겠어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딸을 학교의 어떤 그 경쟁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다양한 이 과외라든가 이런 걸 안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이 아빠 나 글자 좀 배우고 싶어. 이 아빠는 7살 이전에 문자를 배우는 것들은 뇌의 발전이 좋지 않다. 그리고 사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했더니 딸이 자꾸 보내달라고 하는 건.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그러지 않으면 경쟁력이 처진다. 이 저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명문대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운전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굉장한 불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는 일은 자신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뼛속 깊이 깨닫는 과정이었다. 뒤처지지만 말자는 심정으로 하루에 교재 한두 쪽을 하는데도 답답함에 아이에게 화를 냈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를 롤러코스터처럼 반복하기 시작했다. 뭔지 이런 얘기인 건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사는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데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암암리에 이제 저자의 책과 저자의 행동들을 이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감지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양반은, 이 작가는 사회주의자로 살기로 했는가?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는 두 가지 점에서 사회주의자로 살기로 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가 옳다, 옳음의 문제, 정의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실존의 문제. 실존의 문제는 나는 옳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다. 실존의 문제는 나는 나 자신으로 나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나는 사회주의로 사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왜 옳다고 생각하냐. 이 작가가, 임승수 작가가 왜 옳다고 생각했냐면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착취체제라는 건 거예요. 자본주의는 착취체계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착취체제에 기반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활동 일체가 이윤극대라는 지상 목표에 종속되는 데 있다. 사적 소유권은 현대사회에서 사실상 신분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나는 사회주의자로서 노동착취, 빈부격차, 환경파괴, 온갖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살려고 하고요. 실존적인 것은 뭐냐면 나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회와 불화하고 이 사회에 탈바지고 갔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운 좋게 그럭저럭 생계도 해결되고 내가 하는 일이 차별없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말이다. 자, 근본적인 질문. 사회주의가 올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새로운 세상이 언제 올지 너무 조바심을 가지는 것보다 실천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강의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제 생각에 또 해외에서도 줌이긴 하지만 이렇게 강의 요청들도 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는 건 거죠. 자, 그런데 이 임승수 작가가 좀 더 재미있게 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념이라든가 자기 정체성의 활동보다도 하지만 자기 취미 활동을 하거든요. 와인에 푹 빠지거든요.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이 포도나무 농원을 2개나 가지고 있었고 마르크스도 와인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건 거예요. 결국엔 이 작가는 와인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검사들이 와인 강의 요청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의 취미들을 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살아가는 난 실존적인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책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이상의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한번 읽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임승수 작가를 읽으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아트리체 웹이라는 사람이에요. 베아트리체 웹은 나의 도제 시절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사회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나의 도제 시절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좀 더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사실은 나의 도제 시절이라는 책은
이 포토라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베아트리체 웹이라는 어떤 것을 갖기 이전에 포토라는 이제 이 집안에 이제 이 성을 갖고 있었는데 포토였던 시절에 귀족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자본가였고, 그러니까 이 베아트리체 웹은 어딜 가냐 하면 귀족들의 사교 클럽에도 가고, 또 귀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COS, 자선조직협회거든요. 그걸 이제 자기가 나가요. 근데 나갈수록 재미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회의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빈민들에게 봉사하고 우정을 베풀기 위해 빈민촌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어느새 아마추어 탐정으로 변해 어떤 경우 빈민을 사기꾼으로 판결하고 처벌하기도 한다. 따라서 빈민가 사람들은 공인된 법률 집행인보다도 이 빈민의 친구들을 더 의심하고 증오하기도 한다. 자선조직협회는 갖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끊임없이 뭐를 얘기해? 근면성실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탐정 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낙인이고 2등 국민으로 이들을 취급했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빈곤 예방이라는 면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이 베아트리체 웹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질서 속에서 빈민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시행하는 정책이라든가 이 귀족들의 어떤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을 갖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 베아트리체 웹은 이제 저들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노동자들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왜 들어가냐면 난 나의 사고 훈련을 해야 되겠다. 사고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귀족에게 배웠던 이 사고가 아닌 또 다른 사고, 근본적인 사고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힘든 사고 훈련이 내가 설명하라고 하는 도제 기간은 필수적이다. 솔직히 말하건대 근면한 도제라면 나처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사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 실습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할 때 실습 현장에 가는데 그 실습이 빈민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아트리체 웹은 마르크스도 읽고, 그 다음에 영국의 노동 경제사도 읽고, 또 그걸 갖고 글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제일 먼저 노동자들의 삶의 체험 현장에 간 것은 이스트엔드라는 그 당시에 가장 빈곤한 지역에 가서 사실은 노동자 주택 관리인으로서 노동자들을 살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양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의 불평등으로 상층 계급은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고 중간 계급은 속물이 되고 하급 계급은 짐승이 된다. 이 구조적인 것을 보면서 짐승이 왜 저 사람들 했을까 했었을 때 저 사람들은 원래 짐승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가 만든 것이다 하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촌 형부였던 찰스 부스라는 당시에 사회조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사회조사를 참여하면서 런던 주민의 삶과 노동이라는 책을 펴내는데 이제 기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베아트리체 웹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생존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수입,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드는 장시간의 노동 시간, 고용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대중의 건강까지 해치는 위생 상태, 법 제정과 여론의 압박, 그리고 모든 자발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책무를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이 고혈 착취 체제라고 알려진 이러한 사회학을 뿌리 뽑을 수가 있다. 이 양반이 그동안의 자선조직협회라든가 귀족들 이 사람들이 게을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조적인 원인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반의 편이 뭐냐면 고혈 착취 체제를 이제 뿌리 뽑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베아트리체 웹은 이제 청년이었거든. 20대 청년이었는데 사실 좌절도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좌절한 어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삶이 무섭게 느껴진다. 매일 아침 자살 충동과 함께 잠에서 일어난다. 결심하고는 다시 계속적인 탐구에 집중하자고 노력하면서 여성의 의무와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편협한 생각을 물리쳐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성의 의무와 책무는 가사를 돌보거나 결혼이라든가 이런 건 거거든요.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28세.
육체적 에너지에 쏘갔다가 다시 절망의 단조로움 속으로 빠지는 28세. 미래는 없고 단지 부서지는 감정의 연속일 뿐. 뭐 이런 이제 좌절을 하면서 이제 가져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좌절로부터 자기가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이거든요. 베아트리체 앱은 현장에 가면서 이제 그 당시에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라고 당시 이제 사회주의를 자처했던 그룹들을 만나거든요. 거기서 특히 누굴 만나냐면 시드니 웨이비라는 노동자를 만나요. 이 노동자는 사실은 이 페이비안 소사에 썼던 글들 중에 한 꼭지를 쓰게 되는 글을 읽고 나서 굉장히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웨이비를 만났더니 이 사람은 노동자 출신에다가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던 모양이, 키도 작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동지가 되는 건 거죠. 결혼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결혼을 하는데, 이때 결혼하는 과정이 재미난 에피소드가 뭐냐면 시드니 웹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종의 하나의 어떤 꼬시는 건 거죠. 어떻게 꼬시냐면 친구로서만 함께 일하는 건 아니요. 약속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대1이 아주 제대로 된 결합을 하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일이 돼요.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2가 되는 게 아니라 10일이 돼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이류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결합되어 있다. 나는 조사자이고 그는 실천가이다. 우리는 함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일과 사랑을 경험한다. 이게 이제 베아트리체 웹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했던 얘기들이고요. 시드니 웹과 베아트리체 웹은 이제 나중에 LSE라고 영국의 이제 사회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도 이제 만들기도 하거든요. 자, 결국 그녀는 이제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사회주의자가 될 때, 이 양반이 사회주의가 되면 것을 선언하는 어떤 장면인 건데, 그것이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이런 개인주의 체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호화로운 집에서 나와서 이 문명의 불황자, 노숙인, 폐인들이 울거리는 이스트엔드의 군중 사이에서 씨름하거나 노동자들의 논쟁에 뛰어들어 명석하지만 단조로운 육체 노동을 하도록 운명지어진 사람들의 차츰차츰 더 커지는 아우성,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달라는 아우성, 즉 19세기 노동자와 19세기 여성들의 원한에 찬 아우성을 듣는다. 그리고 이 모두 서로 갈등하는 행동과 열망과 목적의 소용돌이처럼 보인다. 이 모두는 나는 그 가운데 희미하게 사회주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을 감지한다. 사회주의 공동체 안에서는 계급 노예제나 전 국민의 생존수단의 사적 소유 대신 개인의 자유와 공공재산이 보장될 것이다. 마침내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거든요. 그들의 현장의 아우성들 속에서 계급을 발견하고 착취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들의 아우성과 함께 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사회주의자다. 이러면서 이제 이 나의 도제 시절에 책이 이제 끝을 맺어가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떤 그 상징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자기를 이야기함으로써 불화하는 이 두 사람을 저희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징으로 살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어떤 상실의 시대에서 나의 선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주의,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 방향을 충분히 점검해야 된다는 건, 냉철하게 근면한 노력으로 점검해야 된다. 사실 이 책에서 우리 그 임승수 작가가 얘기하는 사회주의하고 페이비안 소사이어티, 그리고 특히 베아트리체 웹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는 좀 다르거든요, 결이. 그리고 또 저는 또 제가 강의를 할 때 사회주의는 또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사회주의는 보통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주로 강조하는 거, 사회주의는 또 결이 다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나의 상징을 벗어나서 나로 살려고 했었을 때 먼저 엄밀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힘들거든요. 외롭고. 다 힘들고 외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사회의 아우성 소리들에 끊임없이 길을 기는데, 이게 세상 읽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방향성들을 분명히 하는 과정들 속에서 아우성 소리를 듣는다라면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에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저는 토론하는 동료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소풍길, 여러분들의 취향, 문화 이런 것들도 함께 하면서 동료들이 있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실존적인 고민들을 함께하는 떠나는 그런 여행을 이 책들 속에서 한번 이 계기들을 한번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길을 응원합니다. 토론하는 동료로서 함께 그 길을 함께 합시다.